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모임에 가입해 오셨나요? 초등학교 동창회부터 사회생활을 통해 들어가게 된 직장 모임, 동호회, 각종 친목회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많은 모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모임 중 몇 개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모임인가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모임이 아닌 돈과 시간을 할애하여 매달 참여하는 모임들만 생각해 보세요. 이 회비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회비를 내며 꾸준히 참여하는 모임은 대개 그만큼의 성격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여러분은 왜 계속해서 참여하고 계신가요? 어떤 모임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임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진정성이나 가치가 남아있는 모임도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거칠에만 있는 모임도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만나면 오히려 피로감이 쌓이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기분 좋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떤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데요.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모임은 우리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나누며 감정을 풀기도 하죠. 하지만 자주 만나게 되는 모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남의 뒷이야기만 오가다 보면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모임에 가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며 같이 울어도 보고 화가 나는 이야기에 같이 분노해 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친구와 더욱 가까워진 듯 느껴지고 함께 감정을 나누며 위로를 받는 듯 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기운이 빠져버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쌓인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옷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 일상 속에서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긍정적이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임,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남을 선택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랑만 늘어놓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지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동창회에 가서 한 친구가 자녀의 명문대 입학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는 아픈 자녀의 투병 때문에 속상해하며 눈물을 삼켰다고 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식 자랑, 돈 자랑이 많은 자리에는 가기 꺼려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나 노후 준비, 건강 문제까지 겹쳐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자랑 이야기를 듣는 일은 매우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랑 섞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자꾸 자책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고민과 마음의 부담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랑 섞인 이야기가 주된 모임이라면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나와 비슷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시기와 질투로 갈등을 빚는 모임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연복 셰프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유명해진 후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졌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에서 2차 술자리를 가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라며
멱살을 잡았다는 일화를 전했죠. 결국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갈등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온 친구 모임이 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랜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일수록 누군가가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순수하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질투와 시기심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을 했으니 밥값을 더 부담해야 한다거나 나가지 않으면 이제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후 오히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된 사람들, 특히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갈등을 피하려고 자연히 모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모임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상처만을 남기기 쉽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모임은 조금 거리를 두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돈을 요구하는 모임입니다. 최근 들어 무료 건강검진이나 효도 관광 같은 명목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라며 홍보하지만 나중에는 건강식품이나 고가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끝나자마자 수백만 원짜리 건강제품을 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임 내에서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자리나 경제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자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퇴직자에게는 이러한 모임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전적 부담이 큰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늘어나 대규모 모임이 되면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대규모 모임에서는 소통이 단편적인 인사로 끝나거나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피상적인 이야기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는 시간은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지만 대규모 모임에서는 그저 얼굴만 아는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큰 모임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부정적인 대화와 비난이 오가는 모임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혹은 비난과 험담이 주된 대화가 되는 모임은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험담하거나 비난을 즐기는 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말씀하시는 세월이 갈수록 긍정이 최고라는 말이 있죠. 부정적인 모임 대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중요한 자원이기에 긍정적인 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유형의 모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멀어지게 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삶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를 아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 역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할 시간을 고민하신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더욱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참고가 되는 관계는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신체의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며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죠. 반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은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정신적인 상황에서 커다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모임에 가입해 오셨나요? 초등학교 동창회부터 사회생활을 통해 들어가게 된 직장 모임, 동호회, 각종 친목회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많은 모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모임 중 몇 개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모임인가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모임이 아닌 돈과 시간을 할애하여 매달 참여하는 모임들만 생각해 보세요. 이 회비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회비를 내며 꾸준히 참여하는 모임은 대개 그만큼의 성격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여러분은 왜 계속해서 참여하고 계신가요? 어떤 모임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임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진정성이나 가치가 남아있는 모임도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거칠에만 있는 모임도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만나면 오히려 피로감이 쌓이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기분 좋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떤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데요.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모임은 우리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나누며 감정을 풀기도 하죠. 하지만 자주 만나게 되는 모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남의 뒷이야기만 오가다 보면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모임에 가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며 같이 울어도 보고 화가 나는 이야기에 같이 분노해 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친구와 더욱 가까워진 듯 느껴지고 함께 감정을 나누며 위로를 받는 듯 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기운이 빠져버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쌓인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옷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 일상 속에서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긍정적이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임,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남을 선택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랑만 늘어놓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지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동창회에 가서 한 친구가 자녀의 명문대 입학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는 아픈 자녀의 투병 때문에 속상해하며 눈물을 삼켰다고 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식 자랑, 돈 자랑이 많은 자리에는 가기 꺼려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나 노후 준비, 건강 문제까지 겹쳐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자랑 이야기를 듣는 일은 매우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랑 섞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자꾸 자책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고민과 마음의 부담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랑 섞인 이야기가 주된 모임이라면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나와 비슷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시기와 질투로 갈등을 빚는 모임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연복 셰프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유명해진 후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졌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에서 2차 술자리를 가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라며 멱살을 잡았다는 일화를 전했죠. 결국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갈등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온 친구 모임이 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랜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일수록 누군가가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순수하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질투와 시기심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을 했으니 밥값을 더 부담해야 한다거나 나가지 않으면 이제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후 오히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된 사람들, 특히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갈등을 피하려고 자연히 모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모임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상처만을 남기기 쉽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모임은 조금 거리를 두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돈을 요구하는 모임입니다. 최근 들어 무료 건강검진이나 효도 관광 같은 명목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라며 홍보하지만 나중에는 건강식품이나 고가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끝나자마자 수백만 원짜리 건강제품을 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임 내에서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자리나 경제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자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퇴직자에게는 이러한 모임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전적 부담이 큰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늘어나 대규모 모임이 되면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대규모 모임에서는 소통이 단편적인 인사로 끝나거나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피상적인 이야기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는 시간은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지만 대규모 모임에서는 그저 얼굴만 아는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큰 모임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부정적인 대화와 비난이 오가는 모임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혹은 비난과 험담이 주된 대화가 되는 모임은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험담하거나 비난을 즐기는 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말씀하시는 세월이 갈수록 긍정이 최고라는 말이 있죠. 부정적인 모임 대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중요한 자원이기에
긍정적인 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유형의 모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멀어지게 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삶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를 아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 역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할 시간을 고민하신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더욱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참고가 되는 관계는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신체의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며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죠. 반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은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정신적인 상황에서 커다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